대해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내일 그리고 내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사라지고 생성되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새롭게 융합될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예측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치 않는 본질은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가장 인간답고 그리고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디지털 되어있는 세상에서 정반대의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현재 제가 믿고 있는 약간의 아날로그인데,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좀 대화를 할게요. 일단 저희 이 싱글벙글이라고 하는 거에서 왜 여기를 선택을 했었을 것인가 라고 보면은, 현재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행동도 많고 그리고 활동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싱글벙글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함께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자유놀이 시간이라는 게 아주 많습니다. 자유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종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과 그리고 조건과 환경 내에서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린 그 관계에서도 어떻게 사회성 같은 거를 터득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또래들만 있었을 때에 키우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다른 형들이나 오빠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부탁하고 또 동생에게는 무언가에 대해서 더 좋은, 아니면 무언가를 기꺼이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자원해주는 그런 관계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밖에 나가서 많은 곤충도 잡고 식물도 많이 잡아보고 식물도 많이 냄새도 맡아보고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거는 전혀 일절 없는데, 요즘 그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못 봐요. 근데 지금 여기 싱글벙글에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만 괜찮다라고 하면 심지어 비가 조금 오더라도 우비를 입고 항상 나가서 자연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뒹굴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대화해 가면서 이 꽃은 어떤 곳이고 저 곤충은 어떤 것이며 아무런 거리낌과 불편 없이 그냥 곤충을 이렇게 맨손으로 잡는 것 전혀 뭐 징그러워하지도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징그러워하는데, 오히려 제 딸아이가 그런 걸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뭐 어떤 벌레다 저런 벌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오늘도 재밌게 잘 다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어떠한 미디어가 이 싱글벙글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불법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절대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기본 세팅 값으로 절대 전해주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책을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도 일단은 거의 특정하게 제가 말하는 그 주어지는 어떤 그 미디어 이외에는 절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어떤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은 절대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어떤 테이블에서도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싱글벙글에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왜 안 되고 왜 지금에서는 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숙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에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배제하더라도 아이들도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맨날 아시다시피 뭐 숙제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되게 재미없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첫째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전에 여기 싱글벙글에 다니기 전에 저는 그냥 유치원만 가면은 애가 그냥 늘상 재밌게 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이 거는 날은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거기서 놀 시간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아니 5살, 6살짜리 먹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만 가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놀고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그냥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서둘러 이렇게 새로운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저의 교육 가치관에도 맞는 싱글벙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교사 대 아이 비율인데요. 1대 3대 4입니다. 저도 지금 중등부, 고등부 학원이 있는데 항상 학부모님에게 상담할 때 저희는 무조건 소수다, 소규모다, 그리고 소수 정예로만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보통 5명에서 6명으로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모든 특성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규모로 하면 좋죠. 10명, 20명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명 한 명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도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10명, 20명끼리 하루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은 기껏 몇 해봐야 그냥 뭐 10분, 20분, 많아봐야 30분도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인원이 작다 보면은 이런 접촉도 많아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이런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돼서 많이 좋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교육 시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머니들, 아버님들 뭐 다른 거 하더라도요, 시간은 상당히 괜찮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동육아의 지향이라고 하면은 공동육아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내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남의 아이도 같이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함께 키운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싱글벙글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릅니다. 별명을 부르기 때문에 어떤 누구네 존칭이라던가 물론 사람들에게 존칭을 써주긴 하나 별명을 부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도 고릴라 아주 편하게 다가오고 저도 다른 어떤 학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슴, 티라노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무슨 뭐 무지개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저희 아이들도 다른 학부모님들에게도 다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아주 편안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서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같이 이름도 같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도 함께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가지고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동육아가 왜 정말 중요한지를 지금 현재 요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은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 너무나 허우대 멀쩡하고 너무나 괜찮고 너무나 올바르게 집에서 사랑을 받아서 자랐지만 문제는 뭐냐? 이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감수성, 그리고 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는 무엇을 전달해야 돼서 이 사회생활에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의 교우 관계를 그리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필요한 게 요즘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IQ도 중요하지만 EQ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나오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금쪽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여기와 관련이 있고 공동육아에서 자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성이 좀 커지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현저하게 분명히 더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다라는 거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가 아직은 첫째는 2학년밖에 안 되긴 했으나 그리고 그 사례는 너무 적기는 하겠으나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공동육아에서는 그게 꽤나 괜찮게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육아에서 이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일단은 항상 매일 바깥에 나가서 흙도 만지고 뒹굴기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옷은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뭐 신발도 다 지저분해지고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떤 한 가지 무슨 뭐 벌레를 잡은 것에 대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며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이라든가 나무나 식물을 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싱글벙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뭐 아빠든 엄마든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맨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들이 직접적으로 함께 아이들이 앞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확도 하게 될 텃밭 같은 거를 직접 일구고 같이 심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 육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아빠들도 항상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다른 아이들도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아빠들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서로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공동 육아의 교육에 관련돼서 보면은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자연 속에서 항상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지금 손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손 끝에 초록색으로 살짝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아마 방아개비와 같은 곤충일 건데 저도 옛날에 잘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잡아요.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저거를 잡고 와서 어떻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잡아서 이쁘게 잘 보고 관찰하고 그러고 나서 또 놓아주고 또 새로운 건축도 잡아가지고 관찰하고 또 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태의 감수성을 키우고 그리고 그 감수성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기본적으로 내재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24절개를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전래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석치기,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거잖아요. 비석치기, 실뜨기, 바느질, 땅 따먹기, 뭐 밧줄놀이, 기타 등등 일반적인 유치원에서는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반적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기타 무슨 뭐 따르게 여러 가지 한 반에 다 앉혀놓고 획일적으로 무언가를 그려야 되거나 쓴다거나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되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옛날부터 해왔었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런 전통을 몸에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으로 많이 보죠. 하지만 우리 공동육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런 몸소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배운 기억은 아주 머릿속으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냄새도 맡고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 그리고 촉각까지 같이 활용하게 되면은 이 공동육아에 관련돼서 교육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차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육아의 교육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보시다시피 교사와의 긴밀한 소통,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 한 명당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긴밀한 소통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긴밀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로 뭘 원하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끊임없이 돼야 되고,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놀이를 자유롭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또 대화를 통해서 다시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이었을 때 무언가에 대해서 이 놀이는 뭐렇고 저 놀이는 저렇다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께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가끔 TV에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이들 수업 시간에 질문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냐? 할 줄 몰라서 못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항상 이 원에 아이들이 적은 거에 대한 강점을 말하는 게 바로 역시나 뭐냐? 아이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시킵니다. 왜냐?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글이 속에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그때 아이들이 한두 마디 정도를 던져요. 안 그러면 아이들은 질문을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른들과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궁금증에 대해서 남들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우리 싱글벙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끊임없이 교사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화를 던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역시나 지금 현재 7살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이제 맞이라고 보면 되는데 동생도 맨날 챙겨주고 저희 집에서는 막내이지만 여기 싱글벙글에 가면은 동생 뭐 신발도 챙겨주고 먹을 때 물컵도 챙겨주고 이런 교감 속에서 사회생활 하는 게 아주 좋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늘상 읽게 되고 그리고 매체와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에서 아이들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뭐 보시다시피 여기 아이가 웃고 있잖아요. 네, 싱글벙글 다니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싱글벙글에 다니게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웃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싱글벙글을 다니는데 상당히 유쾌하고 그리고 또 가고 싶어하는 싱글벙글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대화하며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찍 나서서 싱글벙글 가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치과입니다. 치과. 치과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체 같은 거 미디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책 있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싱글벙글에서 책 보던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봐요. 책 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은 이 아이도 거기에서 흠뻑 빠져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혹시 저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저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 만드는데 챗 GPT, 클라우드 그리고 엔트로피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해 가면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 얼마나 질문을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뼈 있게 핵심적이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아날로그라고 하는 감수성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자 배우의 주인공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배역을 혹은 이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던 직업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스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미래 시대에 이 사람의 직업은 실질적으로 아날로그로 손으로 글씨를 쓰는 손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역시나 미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일 것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아날로그. 그 아날로그는 어디서 올 것인가? 책을 보고 타인과 함께 사회성을 입혀나가는 데서 온다는 것은 아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학원에서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제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싱글벙글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바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많이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화면 녹화하느라고 채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질문 받는 거. 그렇다고 제가 누구 콕 집어가지고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고, 몇 살 나이인지도 모르고, 몇 개월인지도 모르고, 남자, 여자인지도 모르고, 몇 살부터 보낼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네요. 앉을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만 2세? 저희가 지금 일단 8월에 입소할 아이가 한 18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최연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바깥 나들이가 많다 보니까 좀 걸어 다닐 수는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바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유모차를 저희가 끌고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외건을 끌고 가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걷고 쓰고
넘어서서 잘 좀 걸어 다니는 거는 할 수 있는 한 18개월 정도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연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질문은 다 듣고 나서 맨 끝에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대표 교사이신 코코께서 싱글벙글 어린이집의 이제 프로그램과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생활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 주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벙글 대표교사 코코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공동육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우선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싱글벙글에 상담을 하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 공동육아 교사와 일반 어린이집 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부분과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싱글벙글 방 구성 안내와 하루 일과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사회는 회의 문화를 통해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며 경청과 존중의 태도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회의를 통해 교사들의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도 알아가며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배우며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찾고 학습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힘을 기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바로 실천하며 요리 계획도 세워보고 관계 맺기에 필요한 서적도 구매해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실천되는 곳이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놀이, 보고 싶은 책, 필요한 놀이 재료들을 바로바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육아에서 주최하는 연수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이 중심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긍정적이고 열린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람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아이들이 평등하고 열린 공동체를 경험하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 맺는 법을 알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통합 교육이 있습니다. 공동육아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아이 개별성 존중과 성장을 지원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래 그리고 성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려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싱글벙글 방 구성 안내는요. 방 구성은 영아방과 유아방으로 되어 있고요. 각 연령대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구성입니다. 영아반 1대3, 유아반 1대3, 그리고 아까 고릴라가 말씀하셨듯이 1대4, 1대3에서 1대4의 교사들로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요. 교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이 친구이자 놀이를 관찰하고 해석해서 놀이의 흐름을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는 연령의 장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제공할 수도 있지만 흔한 아이들과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놀이 전수를 통해서 놀이에 대한 흥미와 몰입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래의 놀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서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일어나며 놀이를 통해 말 걸기, 기다리기, 양보하기, 규칙 만들기 등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일상 중에서 사방치기 놀이를 했거든요. 사방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놀이판을 만들어요. 그러려면은 사방치기에는 숫자가 필요한데 실세 아이들이 숫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수를 익히고 함께 숫자 놀이를 하면서 교사가 알려주는 놀이뿐 아니라 이 사방치기에 수를 붙이고 나서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치기를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뭐 돌을 던져서 하는 놀이가 아니라 둘이 함께 뛰는 사방치기도 하고 양발로 뛰는 사방치기도 하고 닭다리로 뛰는 사방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어서 놀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순서도 알려주고 기다리는 방법도 알려주고 교사의 도움 없이 아이들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모습 자체가 교사들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싱글벙글의 하루는 셋이 아이 중심의 일가 구성으로 세시절기로 알아가는 날씨와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세시절기를 통해서 다양한 전래놀이를 경험하고 또래와 협동하며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시풍속은 함께 모여 나누고 노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공통체적인 감각과 정서가 자라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래놀이를 경험하고 또래와 협동하며 관계 맺기를 하고 있어요. 자, 터전의 오전 일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터전에서는 7시 39분부터 9시 20분까지 등원을 자유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놀이 후 아이들이 한 7시 30분에서 40분까지 등원을 해요. 그러면 손 씻고 식사를 한 뒤에 자리를 정리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자리 정리는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가 먹은 포크와 접시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침 모둠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모둠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나들이를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새시절기와 말놀이, 놀이와 노래, 그리고 안전교육을 하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들이 나갈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할 물과 가방을 챙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나들이를 나가요. 나들이를 나가면 다양한 자연물을 탐구하는데 그중 좋아하는 자연물은 도토리 뚜껑, 매실, 오디, 버찌, 계절마다 피는 봄의 꽃들, 여름 꽃들, 그리고 나뭇잎, 나뭇가지가 있는데 도토리 뚜껑은 아이들이 모아와서 토전에서 뭐 점토와 만나면 팽이가 되고 매실은 소꿉놀이 친구가 되는데 이 매실은 어, 바깥에서 놀이할 때는 흙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위를 꾸미는 놀이 친구가 되고요. 터전 안으로 들어오면은 또 잘라서 뭐 반찬을 만드는 놀이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지로는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방천 왕버찌는 맛있는 간식이 될 때도 있고요. 봄에 피는 꽃은 화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맛있는 간식이 되고 그리고 꽃은 백희나 작가의 달맞이 꽃이 되어 세베트가 되고 나뭇잎은 슬픈 표정, 즐거운 표정, 찡그린 표정, 놀란 표정 나뭇가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지팡이가 되고 마술봉도 되고 가끔은 개미집도 되는 마법의 놀잇감입니다. 더 마법인 건 다시 자연으로 돌려줄 수 있어서 더 아주 아이들에게 좋은 놀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탐구하고 놀이하고 나면 터전으로 돌아가 꿀맛인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목도 마르니 물도 마시고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담고 조금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은 조금 담아가며 자율적인 식사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예절을 알아가고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오늘 나들이 가서 어떤 놀이를 했고, 이 놀이는 재밌었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교사가 이야기해 줄 때도 있지만, 누나가, 숟가락은 이렇게 쥐면 좋겠어. 아니면은 형이,
밥풀 떨어진다 이런 얘기부터 소소하게 식사의 예절을 배우면서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정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먹은 음식 그리고 먹지 않은 음식을 골라서 다 그릇에다 담은 다음에 딱 차곡차곡 그릇을 쌓아서 우리 음식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맛단지라고 하시거든요. 맛단지께 갖다 드리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꼭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치 후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 자유놀이를 하고 나면은 낮잠과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1시 30분부터 15시까지 낮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별 수면 패턴과 존중하면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다가 들으면서 책 한 권이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드는 아이도 있고요. 두 권, 세 권, 그리고 더 읽어달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스르르 잠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래서인지 나들이를 다녀와서인지 7세 아이도 낮잠을 자는 아이도 있어요. 가끔 뭐 4세 아이도 잠을 자지 않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다 달라서 아이들마다 적절한 낮잠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후 일과는 기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상의 자연 소리에 뭐 잠을 자지 않는 언니, 누나, 오빠, 형들 내 소리에 잠에서 깨면 뒹굴뒹굴 뒹굴뒹굴 이부자리에서 뒹굴뒹굴 느긋하게 일어났다가 스스로 이불도 정리해보고 옷도 갈아입고 보는 시간이 걸려요. 동생들이 옷을 잘 못 갈아입으면 언니, 누나 와가지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때로는 이부자리도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오후 간식 시간 15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손 씻기, 그 다음에 간식을 먹고 정리를 합니다. 이 간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이야기꽃이 늘 피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14시부터 17시까지 자유놀이빈 마당놀이를 하는데, 날씨에 따라 마당놀이를 하지 못할 때는 옛 이야기, 그 다음에 손끝놀이를 하고 있어요. 옛 이야기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교사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인형극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인형극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스스로 교사들이 하던 놀이를 모방해서 인형놀이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동극으로 이어져서 동극을 할 때도 있고요. 손끝놀이 같은 경우는 바느질, 직조짜기, 종이접기, 실뜨기, 양말모, 그리고 손가락 그 바느질이라고 해서요. 털실, 목도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털실을 이용해서 그런 그 손끝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느질을 해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야채, 삼총사를 만들기도 하고, 칫조짜기를 해서 나의 물병을 만들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해서 매직큐브를 접어서 길게 만들어 아이들끼리 서로 풀면서 놀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재료로 만드는 놀이를 통해서 친구가 가져오는 책에 건축책이 있으면 건축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리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이를 해요. 그리고 신체놀이 같은 경우는 전래 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사방치기, 숨바꼭질, 망까기, 공기놀이, 뭐 딱지치기를 하면서 정말 예전에 이런 놀이 있었잖아요.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이런 놀이 정말 저희가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그 후 통합보육을 통해서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통합보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그리고 마당놀이도 하고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 교사,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이에요. 개별성을 존중하고 유연한 일과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부모 참여와 소통을 하는 곳으로 싱글벙글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코코 감사합니다. 혹시 어쨌든 지금 대표 교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뭐 고릴라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해 달라고 하셨는데, 코코께 뭐 선생님들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뭐 채팅창에 남기셔도 괜찮고, 어, 실제 음성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이따가 그 조합 설명까지 다 끝내고 한 번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부모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조합이 운영되도록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 전 이사장님이신 우리 티라노께서 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벙글 어린이집의 그 입소 4년차 7살 여자아이 아빠 티라노입니다. 어,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혹시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시나요? 똑똑한 아이 혹은 착한 아이 또는 뭐 자신감 있는 아이? 아마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존재로 아이 곁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싱글벙글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를 신뢰하는 아이로 만들고 부모를 신뢰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싱글벙글은 부모들이 조합 형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에 당연하게도 조합 활동이 있습니다. 조합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딱딱한 이름의 조합 활동이 아닌 아빠와 엄마로서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1년 연간 행사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계획은 아니고 예시로 되어 있는 계획이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어떤 조합원 활동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어,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신입 이사진 교육, 그 다음에 신입 조합원 교육,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 교육, 5월에는 요거는 뭐 5월로 꼭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정상의 변동이 있겠지만 5월에는 어떤 목골이라고 하는 아이와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가는 쉽게 말하면 M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가 있고 6월에는 상반기 대청소가 있고 7월에는 또 전체 조합원의 2차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9월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나들이라고 해서 아빠와 그 아이들만 해서 당일치기 또는 뭐 현재 계획상으로는 1박 2일로 가자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아빠와 나들이를 통해서 좀 주 양육자가 아닌 어, 부 양육자가 어쨌든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하반기 대청소 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1년치 김치를 담그는 김장 행사가 있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동지, 그다음에 해보내기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에는 졸업잔치라고 해서 요 가정 이제 터전을 떠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간하면서 어떤 잔치 형식의 이벤트로서 그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합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통 필참 행사가 되고 나머지 색깔이 없는 부분들은 필참 행사는 아니고 어, 뭐 부모 중에 한 명 혹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은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있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부모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달에 한 번,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제가 3년 한 3개월 정도를 뭐 해왔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생업에서 한창 평일에는 뭐 야근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들이 아이와 어떤 직접 간접적으로 스킨십을 보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부모 간의 어떤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또 다른 추억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활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사의 연차가 있을 시에 그 자리를 아마가 함께하며 아이들의 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뭐 종이라마, 뭐 바니라마, 그다음에 어, 그 아이들에게 그 밥을 해줄 수 있는 맛단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전 청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아마들이, 엄마나 아빠들이 직접 청소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매주 뭐 각각의 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어, 좀 더 아이들의 그 생활 공간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저희 쪽에서는 그 소위라고 해서 운영, 재정, 교육, 홍보, 시설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소위를 만들고 각 소위별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터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각각의 입소를 하게 되면 각 부모들은 이 소위 중에 한 부분에 들어가서 각각 필요한 어,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수행하게 되고, 어느 정도 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요 각각 소위에 있어서 이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이사, 재정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시설이사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운영과 시설이 묶여 있고, 재정, 그다음에 교육 홍보를 묶어서 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각각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다시 뭐 세 개로 쪼개서 운영하는 등의, 요거는 각각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방 모임은, 어, 이제 각 연령별로 방 구성원에 되어 있는 아마들과 선생님들 간에 모여서, 우리 아이의 뭐 어떤 그 발육 상태라든지, 아이가 지금 뭐 어떤 집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터전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조언도 듣고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텃밭 활동은 저희 터전 뒤쪽으로 가시면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좀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 텃밭 활동은 주로 뭐 아빠들이 이제 연초에 텃밭을 한번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그 활동이 있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텃밭에 잘 자라고 있는지 봐주는 정도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빠와 엄마 모임이 있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빠 모임이나 엄마 모임은 뭐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술을 한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여서 뭐 좀 재밌는 얘기인데 아빠들끼리 모여서 어떤 술을 마시면서 육아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재미난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배 아빠와 선배 후배 가 들어온 이제 한창 육아에 대해서 고민인 아빠들 간에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어떤 고민 해결도 하는 그런 자율적이지만 뜻깊은 자리가 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연간 활동과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저희 이제 조합 활동 또는 부모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의 가입 절차입니다. 가입 절차는 그러니까 대기자 등록은 네이버 플레이스 또는 인스타그램의 상단에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면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어린이집에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1차, 2차 면담으로 진행이 되고, 담임교사와 담당 아마가 1차 면담을 진행하고, 어, 등원 의지가 확고해지면은 부모 또 두 분과 또는 아이와 같이 와서 이사회를 통한 2차 면담을 진행하고, 2차 면담 후에 이제, 가입 여부를 음, 타진해 주시면은, 그래서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하고, 등원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저희가 이제 부모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동육아, 그리고 저희 터전의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시설 투자 공사를 위한 기본 재원이고, 현재 출자금은 각 아이당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탈퇴하거나 졸업하게 되면은 20%는 기부금을 공제를 해서 80%는 반환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내시면은 나가실 때는 160만 원을 돌려주는 돈이고요. 가입비는 터전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 한 번만, 1회만 내는 비용이고, 가구당 약 30만 원을 냅니다. 이거는 탈퇴 시에 반환이 없고, 이 가입비는 터전에 수시로 일어나는 시설 보수비 또는 홍보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합비는 정보 지원 보육료 이외에 저희가 이제 뭐 먹는 식자재나 그다음에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합원 행사 또는 공공교 회비 납부를 위해서 추가 조합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비는 43만 2천 원에다가 공공교 회비 2만 원을 더해서 45만 2천 원, 그다음에 4세 이하는 33만 원에 공공교 회비 2만 원을 더한 35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 두 자녀일 경우에는 한 아이에 3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맡은 이제 엄마 아빠의 활동,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입에 대한 뭐 그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내역들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후 시간에는 저희 전년 이사장이신 사수님께서 Q&A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티라노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Q&A는 되게 많이 오는 질문들이라서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활동 시에 뭐 아이들이 제가 지금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 좀 어린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다칠 위험은 없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뭐 저희가 뭐 "100% 안전합니다." 이런 대답은 당연히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뭐 5 세, 6 세, 7세 이렇게 큰 아이들이 동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동생들과 놀 때 뭐 자기들끼리 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함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항상 조심해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논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려를 받고 큰 아이들이 다른 동생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까 다 들으셨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이제 전체 행사가 있다라는 거 정도고요. 아마 아까 뭐 아마 활동 같은 거 보면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뭐 선생님들이 연차를 냈을 때 부모가 대신 가서 한다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라고 하면 한 1 년에 2번 정도 기회가 돌아온다. 그래서 엄청 자주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한 가구당 1 년에 한 1 번에서 2번 정도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평일 청소는 지금 이제 뭐 외주를 줄 예정인데 주말 청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3 달, 2-3 달에 한 번 정도씩 총 청소를 하는데 한 1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모두 다 외주를 주긴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말 청소는 저희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청소를 해 봤더니 역시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이기도 하고 고쳐야 될 곳이 어딘지 좀 자세히 알게 되기도 해 가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CCTV가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CCTV가 없는 이유는 일반 기관들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앞에 도어락이 있는데 그 도어락 번호 같은 경우가 조합원들끼리 공유가 돼 가지고 내가 뭐 아이들한테 뭘 줘야 될 때, 뭐 데리러 갈 때 모든 활동에서 그냥 본인이 누르고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터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모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일단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CCTV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고 선생님이 혹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뭐 잘못 대할까? 혹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입을까?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충분히 잘 보살펴 주고 있고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누구의 탓,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이곳에서 함께 어떤 뭐 문제들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함께 풀어가겠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TV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CCTV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한 6 세, 7세 되는 아이들이 이제 인간 CCTV가 돼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고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선생님들과 그 원의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CCTV가 없음으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번 낮잠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까 그 코코께서 말씀하셨듯이 따로 빼 가지고 뭐 다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지금 한 7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낮잠 안 자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6살, 7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과 함께 뭐 더 어린 아이들도 낮잠을 안 잔다 그러면 같이 모여 가지고 뭐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그런 낮잠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나들이 갈 때 힘들어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모차를 끌고 가기도 하고 외건을 끌고 가기도 하고 혹은 나들이를 가고 싶은 아이들만 가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어려서 가기 힘든 아이들은 따로 원에서 뭐 원이나 그 앞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식으로 교사회가 적절하게 분리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뭐 경계성 뭐 ADHD다, 경계성 자폐다, 뭐 놀이 치료 받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까 맨 앞에서 고릴라가 말씀해 드렸듯이 아이들의 특성을 정말 잘 파악하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이 아이를 관찰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서로서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너무 좋은 아이들과 사회성이 혹은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런 방법들을 배워가기도 하고 또 본인이 사회성이 너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밥을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터전 생활 괜찮을까요?" 했는데 일단 터전에 오면 나들이를 오전에 갔다 오기 때문에 밥을 안 먹기가 힘들고요. 네. 집에서 안 먹는 아이들도 터전에 오면 밥을 굉장히 잘 먹게 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워낙 모든 걸 다 유기농 식재료에 자연주의식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연에서 온 반찬 물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반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낯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 강압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양만큼 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천천히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터전 생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8 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인지 교육 없이 초등학교에 진학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인데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터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운영이 되는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터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체능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터전 생활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있고요. 인지 사교육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7 살부터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2 학년인데 뭐 어떤 사교육 없이 그냥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코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아이들이 여기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수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글자를 배우고 어떻게 보면 글자를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가면서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맞춰보면서 글자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앉아 가지고 가나다라를 배우고 받아쓰기를 배운 벌써부터 이 초등학교에 대한 부담을 가득 안고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학교에 적응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등하원이 힘든 날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실 문화도 있고 마실 문화는 이제 뭐 맞벌이로 늦게 맞벌이를 해 가지고 뭐 엄마가 너무 늦는다든지 뭐 그래서 아이가 어디다 맡게 될 때는 저희 조합원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뭐 아이를 맡아 주기도 하고 등하원이 힘든 날에는 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충분히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리신 분께서 "며칠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나요?"는 어 코코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적응 기간은 아이들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하고 있고요. 늦은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아이는 2주에서 3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응을 등하원을 하는 건 됐는데, 낮잠 자는 거를, 졸려온데 낮잠 자는 게 힘든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 이제 놀이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놀이를 하지만 낮잠 자는 시간이 불편한 아이가 있어서 낮잠 시간에 와서 엄마가 토닥여주면 서전에서 잠을 드는 경우도 한 달 정도 걸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 기간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의 그 기간에 맞게끔 저희가 관찰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아이와 함께 해보고 나서 네, 기간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Q&A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처음에 올라온 질문은 지금 "아이들 수가 총 몇 명인가요?"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신입 입소가 지금 8 월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1명 정도고요. 저희의 평균 인원수가 13명 전후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이 네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맞벌이 안 하는 가정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부모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활동을 해 보니 뭐 내가 너무 바빠 가지고 못하는 활동이 있으면 뭐 다른 조합원들이 메꿔 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조합 활동을 저는 너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보셨듯이 보육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니시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출장을 가셔 가지고 엄마가 좀 늦게 퇴근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후 보조교사 같은 경우를 좀 늦게 오시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7시 까지도 아이를 지금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육 시간이 안정적으로 길게 맡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막 밤 10 시에 끝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친구 집에 마실을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오히려 저는 맡길 수도 있고 충분히 제가 믿고 맡길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맞벌이 가정한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활동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한 4 년째 다니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와서 해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평일에 맞벌이 가정이 와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상황마다 드는데 8시부터 8시 반까지 등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일찍 또 등원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교사회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가지고요.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조,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알려주시면 교사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버스가 없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규모가 뭐 크지 않다 보니 등원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공동육아라는 곳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데려다 주고 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잘 놓고 엄마 이제 뭐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육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일과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등하원은 다 부모가 직접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힘든 부모님들 힘든 날이 있거나 뭐 내가 좀 너무 늦거나 이러면은 서로서로 뭐 엄마 방이나 아빠 방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인근에 사는 친구들을 함께 놀이터에서 놀리다가 데려와 주기도 하고 뭐 집에 데려가서 저녁을 먹여 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부모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하원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 뭐 막 6시 반 7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원 시간에 배정된 선생님 오후 보조교사의 그 출퇴근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7시까지 뭐 6시 반 이후에 오시게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그 교사랑 조율이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인 하원 시간을 말씀을 하신다면 평균 한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뭐 좀 큰 사건이 없다고 하면 부모들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좀 많이 데려가시는 편이고요.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편해하시지 않고 이게 너무 당연한 곳이거든요. 자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어가시게 돼요. 네, 그냥 등원을 하면 앞에다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뭐 "오늘 우리 아이가 어땠다." 뭐 "잘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한테 뭐 바구니에다 짐 놔주고 애랑 뭐 책도 한 권은 뭐 읽고 가셔도 괜찮으시고요. 하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들어가서 바로 못 나와요. 애들이 거기서 또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 앉아 가지고 뭐 다른 애들 오면 책도 읽어 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한 30분 있다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그냥 공동 육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 이제 거의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 맞벌이인데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뭐 등등 뭐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꼭 부모들이 시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고릴라나 티라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모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아이에 대한 가장 좋은 관심의 표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저희가 이 공동육아라는 곳에서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부모들끼리의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 집에 맡겨보기도 하고 다른 아이를 우리가 보살펴 주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친하게 놀이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친구를 어른이 돼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 공동육아에서는 서로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별명을 불러가면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부모들도.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도 성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막 4 세 고시 7세 고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반 어린이들이 줄어들면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일반 유치원은 굉장히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힘든데 막 영어 유치원 같은 데는 넘쳐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아이들을 이렇게 공동육아라는 곳에서 키워보면서 '아 진짜 이거야말로 인공지능이 활성화될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경쟁력이 아닌가.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면서 좀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점을 좀 알려드리고 이러고 있고요. 4세, 어 7세 고시 관련돼서 한마디 좀 첨언드리자면 현직으로서 영어를 많이 못하는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향상했던 아이들은 어릴 적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사고를 해봤는가.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느리지만 나중에는 이해도가 쌓이고 쌓이고 축적된 게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이해도가 아주 좋아지고 본인이 부족하더라도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성적이 향상되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늘상 경험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책을 읽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읽으려고 자꾸 노력도 하고, 그래서 책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껴들었네요. 네, 일단 입소는 TO가 있을 때 수시로 가능은 하지만 그냥 뭐 '내가 TO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다니겠다.' 이렇게는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티라노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입소 상담 1 차, 2차 상담을 통해서 언제 이 아이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교사회랑 이렇게 조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리 입소를 몇 월에 하겠다라고 결정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적응이 끝난 뒤에 새로운 아이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저희가 3 명의 TO가 있으니 셋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적응을 시키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한 명의 적응이 끝났을 때 그다음 아이를 받아요. 그래서 수시로 가능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교사가 외부 교사가 어떻게 오죠? 특별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휴가를 가셨을 때? 아, 외부 교사 특성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일단 저희가 특별활동은 예. 네. 특별활동은 특별히 없고요. 6, 7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풍물 시간이 있는데 그 풍물은 저희가 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때 강사님을 초빙해서 일 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사슴 사슴 마이크. 저희 아이가 특별 활동이 많은 곳을 다녔었는데 그 특별 활동이 아이한테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한 5세, 6세 정도가 5세 정도만 되더라도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해요. 어떤 놀이를 통해서 이 창의성을 개발하고 놀이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뭐 가서 체육하고 뭐하고 하루에 3-4 개씩 특별 활동이 깔리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아이가 찍혀 오는 사진 중에 거의 웃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정말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해." 뭐 체육을 하더라도 1 에서 뭐 10 까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면서 찰칵, 찰칵, 찰칵 찍고 이게 특별 활동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특별 활동을 그냥 그게 이 특별 활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벌레를 잡았는데 이게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고 이거를 통해서 교사한테 질문을 하고 교사랑 함께 얘기를 하고 다시 책을 읽고 아이들과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확장되는 그 인지 활동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특별 활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외부 교사가 와서 하는 특별 활동은 풍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조합비라는 것은 그 아이당 45만 2천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운영되는 것이 네. 네 조합비 출자금 200만 원이 2 회만 납부하는 거고요. 출자금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부모가 여기를 임대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한 10년 뭐 15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출자금을 저희가 내고 들어오는 거고 이 조합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1대 3, 1대 4 정도면 아이당 교사 수가 정말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만으로 선생님들의 월급과 식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매달 아이들이 이만큼을 내고 다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치원 비용 정도를 한 달에 한 달 유치원 비용 정도를 내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비는 매달 나갑니다. 4세 이상은 4세 이하는 35만 원이 나가고요. 5, 6, 7 세는 45만 2천 원. 네. 요렇게 매달 납부가 되고 출자금과 가입비가 1 회만 납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질문을 다 하셨을까요? 네, 일단 질문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예정했던 한 1 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한테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그 입소 상담 신청서를 그냥 모두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거를 작성하셔 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은 저희와 이제 상담 날짜를 맞춰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담 당장 뭐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가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동육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충분히 어 인지를 하시고 좀 더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은 이제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사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방송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한창 막 4 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걸로 난리다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곳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나 이런 관점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저희도 이제 YTN 다큐에 다음 주에 좀 잠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연령별 인원수 코코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5, 6, 7세 방 8명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1세와 2세 아이가 한 방으로 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방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이 다 열려 있고 아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통합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추후에 조금 더 궁금하신 게 만약에 있으시면 제가 이제 그 상담 신청서를 보내드릴 때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상담을 신청하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는, 어, 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공동육아는 정말 아이들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늦은 밤까지 모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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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